정말 충격과 공포, 그리고 반전의 6회가 지나갔습니다. 오늘 펜트하우스 시청하신 분들 대부분이 저와 비슷한 생각이셨을 겁니다. 이 하윤철 병약 섹시에서 터프 섹시로 돌아오더니 기어코 통수 섹시로 변해버린 하윤철. 더 이상 윤윤 커플은 응원 못하겠네요. 오늘 6회는 베로나 사건으로 쭉 스토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시즌1에서 민설아 살인사건의 범인은 후반부가 돼서야 오윤희가 진범임이 밝혀졌지만 시즌2 베로나 사건의 범인은 바로 하은별이 범인임을 보여준 뒤 그 진범을 찾는 과정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전개되네요. 아무래도 시즌2를 13부작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다 보니 최대한 호흡을 짧게 가져가려는 듯 합니다. 일단 하은별은 베로나를 2번 공격했습니다. 목을 한번 베고 또 트로피로 머리를 찍어버렸네요. 다만 이 부분은 너무 잔인하다 판단되었는지 일부 편집이 된 듯합니다. 특히 오늘 보면서 궁금한 점이 2가지가 있었는데요. 사이렌을 울려 사건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사람은 누구이며 또 살아있는 베로나의 산소호흡기를 떼버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쓰러진 베로나를 발견하고 증거 보존과 범인 도주를 막기 위해 교문을 폐쇄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재 경보 사이렌이 울리면서 학교 안에 있던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전부 뛰쳐나왔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결국 초동 수사에서 범인에 대한 증거 확보에 실패한 경찰은 범인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렇다면 이 사이렌을 울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일단 하은별은 아니죠. 하은별이 범행 후 정신없이 도망칠 준비를 하는 와중에 사이렌이 울렸기 때문인데요. 헤라펠리스 사람들도 전부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베로나 주변에 모여 있었죠. 또한 헤펠 아이들도 사이렌이 울리기 직전 전부 베로나 근처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렌을 울린 사람이 로건리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똥내피셜을 풀어보겠습니다. 로건리는 하은별의 직접 범행을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로건리가 하은별이 범인이라 확신한 것은 진부동에게서 하은별과 천서진의 수상한 행동들을 보고받고 난 뒤였죠. 그렇다면 로건리는 도대체 왜 사이렌을 울렸을까요? 로건리는 오윤희를 완전히 용서하진 않았지만 그녀의 딸 로나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죠. 오히려 오윤희에게 로나는 자신이 지키겠다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주단태와 천서진에 대한 복수를 준비하기 위해 청아예술제를 찾아갔던 로건리는 쓰러진 베로나를 발견하고 분노에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러나 로건리는 곧바로 화재 경보를 울려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죠. 증거 보존이 필수인 현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경찰은 지문 등 증거 확보에 실패하며 범인을 잡는 데 실패합니다. 로건리는 모든 복수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하기를 원했죠. 하물며 자신의 동생 민설아를 죽인 오윤희가 심수련을 죽인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을 때도 억지로 그녀를 빼돌린 뒤 자신이 직접 죽이려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이 보존된 채 바로 경찰이 와서 조사를 했다면 범인은 금방 잡히고 감옥에서 그 죄값을 치렀겠죠. 로건리는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베로나를 죽인 범인을 꼭 자신의 손으로 잡아서 죄값을 치르게 할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뇌사 상태로 있던 베로나의 호흡기를 누군가가 빼면서 베로나는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후 장면이 너무 휘리릭 지나가고 또 별도의 시체 확인 장면 없이 묘비가 나온 것을 볼 때 베로나가 진짜 죽었는지 약간의 의구심도 들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베로나의 호흡기를 뗀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 의심해볼 사람은 하윤철이죠. 그는 오윤희와 베로나를 완벽하게 배신했습니다. 자신의 딸인 하은별의 대상을 위해 베로나의 반주자를 매수했고 또 하은별의 범행을 숨기고자 범행 도구인 트로피를 주석경의 사물함에 넣어놓는 파렴치한 짓까지 수행했죠. 그러나 하윤철은 베로나의 목숨을 끊을 만큼의 사람은 아닐 듯합니다. 하윤철은 청아예고 경비 아저씨를 하은별 대신 진범으로 세우는 것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다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베로나가 살아나면 하은별이 범인이라는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기에 죽일 동기는 충분하지만 의사인 하윤철은 이미 베로나가 깨어나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베로나의 호흡기를 떼는 무리한 짓은 하지 않았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중환자실로 걸어오는 걸음걸이, 이 팔자 걸음걸이를 보니 아무리 봐도 저는 주단태가 호흡기를 뗀 범인으로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주단태는 베로나의 생사와는 큰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요. 왜 주단태는 베로나의 호흡기를 떼버린 걸까요? 저는 이 호흡기를 뗀 장면이 베로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닌 살리기 위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일단 가장 큰 힌트는 조비서가 스포했던 내용이었죠. 조비서는 모 프로의 대사 연습에서 의료진 사이에서도 극비로 진행되고 있는 수면 뇌파 치료가 있다고 합니다. 라는 말을 남겼죠. 지금 수면 뇌파 치료를 수행할 사람은 머리를 다친 베로나밖에 없습니다. 즉 주단태는 베로나의 호흡기를 뽑은 뒤 그녀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베로나가 있던 자리에는 베로나와 유사한 사체를 준비해 놨겠죠. 사실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스노킴 드라마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뇌피셜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주단태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청와재단과의 합병 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청와재단과 합병에 성공한 주단태는 기업 가치를 크게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고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이 천서진을 버리고 청와재단 이사장 자리에 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주단태는 천서진의 큰 약점을 하나 잡았습니다. 바로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던 하은별의 사파이어 목걸이를 확보한 것인데요. 천서진이 먼저 확보해 숨겨뒀지만 그 모습을 본 주단태가 천서진 몰래 빼돌렸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단태는 그 목걸이가 하은별의 것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베로나를 죽이려 한 범인이 하은별이란 것까지 알게 되었죠. 하지만 그 목걸이 증거로는 뭔가 2% 부족하죠. 결국 주단태는 베로나를 빼돌린 뒤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 살려낼 것으로 보입니다. 살아난 베로나가 하은별이 진범임을 밝힌다면 이보다 더한 증거는 없겠죠. 즉 하은별이 진범이란 것이 밝혀지면서 천서진은 청와재단에서 사임, 뒤이어 청와재단의 권한이 자연스럽게 주단태에게 넘어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 보이네요. 6회 후반부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심수련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죠. 화장 스타일도 다르고 행동도 심수련과는 조금 다른데요. 주단태에게 다가와 먼저 키스를 하는 모습은 심수련이라고 하기엔 조금 이상하죠. 역시 이 여성은 석경이 친엄마인 나비문신녀 나혜교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전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심수련과 나혜교의 애모는 거의 흡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나혜교가 모 국회의원을 만나는 것에 대해 심수련이 그와 만나는 거 아니냐는 소문이 돌 정도였으니까요. 그동안 로건리나 오윤희가 나혜교를 찾기 위해 노력했었지만 결국 그녀를 못 찾았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제 발로 주단태를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나혜교가 맞다면 도대체 그녀는 주단태와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왜 갑자기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나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녀는 착한 쪽일까요? 나쁜 쪽일까요? 나혜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리뷰에서 좀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금은 무리한 뇌피셜로 의문점들을 풀어봤는데요. 이 펜트하우스 드라마의 매력은 이렇게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며 스토리를 꾸며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기에 또 이렇게 드라마가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